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이쪽 촬영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제가 인사하고 나서 이쪽이 좀 기존보다는 밑에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들을 신경을 미처 못 쓰는 것 같아요. 초시계를 보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5분,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인사할 때 만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머리를 세면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아서 여기 뒤에가 많이 떴어요. 체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핀 같은 걸로 좀 고정을 시켜놨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돌리지 않고 이 정도 좀 시야 각도를 최대한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씻고 멀쩡한 모습, 깔끔한 모습, 또 정장도 차려입고 그런 모습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요. 근데 그냥 자유로운 것도 괜찮지 않나 했던 그런 변명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제와는 다르게 쪽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를 뽑아서 잠시만요. 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맹신이라는 단어를 뽑았거든요. 다른 단어로 뽑도록 할게요. 좀 자주 안 나오는 단어로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단어에서 나왔던 거네요. 가족. 안 나온 단어가 뽑혔으면 좋겠는데 가치라는 단어가 뽑혔습니다. 가치. 가치하면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지는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당시 뭐 딱히 그 질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봤던 적도 없었고 또 그 물어본 의도가 뭐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좀 기분이 나빴었던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까짓게 뭐 이런 투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가치라는 말이 항상 살면서 많이 따라다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물음의 방법이 달랐던 것 뿐이지 그 방식이 달랐던 것 뿐이지 항상 누군가가 저에게 어떠한 물음을 던질 때 그 가치라는 것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의 삶의 가치, 네가 하고자 하는 거의 가치, 의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향,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솔직히 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치에 대해서. 다만 이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치는 갖고 있어요. 저의 가치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죠.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뜻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소중히 하고 다 소중하게 하되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너한테 1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투자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으로 좀 변해가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우한 분들한테 도와주면 그거만큼 또 잘한 것도 없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집이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물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분들보다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식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비하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나서 차차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에 장애자가 있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 있는데, 장애자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진 않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조카들이 많은데 보육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물론 그거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부모를 다 잃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보육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카들한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첫 번째는 솔직히 가족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빚이 있어서 그 빚을 해결하는 용도로 한번 쓰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든 맛있는 걸 먹든 그런 용도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10억 정도까지 돈이 생긴다. 그럴 때는 좀 달라지겠죠. 투자를 몇 퍼센트를 할 거고 또 가족한테도 얼마를 쓸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몇 퍼센트는 불우한 분들한테. 해외를 나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 먼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 어떤 행사적인 걸 할 것 같아요. 돈을 원주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적인 뮤지컬이나 그런 것들이죠. 연극이나 좀 잘 접하기 힘든 것들. 돈을 주면 참 좋지만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께서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한다든지 아낀다든지 나중에 뭘 위해서 이렇게 좀 아끼게 되잖아요. 저도 돈이 없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딘가에 돈이 들어오면 계속 아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습성 같은 게. 그렇게 되다 보면 평생 정말 영화나 연극, 뮤지컬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뮤지컬을 공짜로 2번 정도 보게 됐거든요. 그것도 다 아는 지인분이 보여주셨으니까 본 거지 제 돈으로 보라 그러면 아마 평생 못 봤을 것 같아요. 콘서트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왠지 그 돈을 쓸 만큼의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정말 저보다 좀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물론 저도 적지 않아 힘듭니다. 빚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그분들한테 돈으로서 하는 봉사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연극이나 뮤지컬보다 맛있는 밥이 좋고 맛있는 밥보다 한 달치의 쌀이 더 좋아. 어떻게 보면 그 뮤지컬이라는 돈이 한 달, 2달치의 식량이 될 수도 있어요. 쌀 한 포대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kg, 20kg 정도의 값이. 하지만 그 돈을 그냥 들였을 때는 문화적인 생활보다는 그렇게 자기의 삶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드릴 거라면 10명한테 도와드리면 훨씬 좋겠지만 그 10명을 5명으로 줄이고 그 양의 질을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길거리 가다 마주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게 1차적인 관심 그리고 배려,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눔을 너무 멀리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돈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천을 할 때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하려고 지금 생각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봉사활동을 다닐 때 가까이 좀 많이 찾아다닌 경향도 있었고요. 이렇다면 이제 말뿐인 사람이긴 하지만 이 말뿐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런 실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는 말뿐인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좀 이런 말을 하기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뿐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합리적으로 좀 바꿔서 말을 하자면 말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뿐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실천하신 분들이 보고서 아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그냥 했었던 봉사활동이나 물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그래 이런 게 맞아, 이런 나눔을 해보자,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도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는 거를 1이라는 거를 2로 옮겨와서 또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돈만 주는 나눔이 아니니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같이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때로는 10명의 사람을 도와줄 걸 한 사람으로 줄여서 좀 더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도움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사람에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물론 10사람에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100만원 지원해 줘서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따든 뭐를 하든 해서 자격증 딴 걸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좀 대물림되는 나눔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불현듯 까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하고 있다면 그 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람이 뭔가를 한 가지 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이 되고 빠져들고 뭐 하다 보면 다른 걸 잘 못 받아들이게 되고 알면서도 실천 못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한번 그런 거죠. 어떤 집에 가는 경로가 맨날 내리던 곳에서 내리고 맨날 가던 길만 갔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우회해보는 거예요. 내리기 전 두 정거장이나 세 정거장 전에서 내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갔던 길에서 좀 다른 길로도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는 길을 또 선택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동이 집이면 뭐 우회해서 한 바퀴 뺑 돌아와서 저쪽으로 구동으로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파트를 안 살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1동이 이쪽에 있고 9동이 이쪽에 있다면 이쪽 9동 쪽을 방향으로 털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보이는 시야각이 틀려지고 내가 매일 보던 풍경과 다르게 보이는 풍경들을 알 수 있을 거고, 또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매일 가던 풍경들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 내가 저걸 못 보고 살았는데 저기 새로운 것들이 있었네, 내가 왜 저걸 못 보고 지나쳤지? 너무 당연하듯이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거에 하나에 치중되거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미처 놓치는 것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는 것들을 누군가 한번 얘기해주고 그걸 한번 들어놓음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생각해보는 걸 또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자기의 일상생활을 길 가는 걸 찍으면서 말을 막 해요. 물론 영어라서 어떤 말인지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찍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찍으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찍고 길 가다가도 찍고 딸하고 통화하는 것도 찍고 딸의 모습도 찍고 가족들과 생활하는 어떤 문화생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수영장 가든 뭐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찍고 이거 올리더라고요. 그곳에 출연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자유롭게 출연하시고, 제가 롤모델이 있다라면 동영상만 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의 롤모델로 따지자면 그분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는 몰랐었던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저와 비슷한 코드의 동영상이 올라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클릭해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양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신선해지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언젠가는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또 그런 기대감 같은 것도 갖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혹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클릭한 저의 동영상이 지금 제가 남기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의 생각이 많이 갇혀 있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그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깨우쳐지는 거죠. 남이 남긴 동영상도 아니고 제가 남긴 동영상이잖아요. 제가 남긴 동영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을 할 거고 훨씬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 거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것보다 큰 충고나 조언이 되겠죠. 제가 얘기한 건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려놓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16분이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10분에서 15분에 마치려고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내부에 올리려면 그걸 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분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은 편하네요. 일단 더 두서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가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저는 삶의 가치를 사람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그 사람을 너무 포괄적이고 넓게 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 주민들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가족들부터, 친구부터, 지인부터 그리고 주변 동네에 계시는 정말 한 번도 인사하고 지내진 않았지만 그리고 가족 같은 지역구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좀 폭넓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계시다면 이거와 반대되는 걸 해보시면 되겠죠. 한 명한테 치중되고 있다는 걸 분산해서 여러 명한테 하고 있었던 걸 줄여서 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그래서 삶의 가치를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그래서 사람이고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 이게 저의 사람의 가치가 아닐까. 물론 이 가치가 계속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내일 변할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사람이라는 것은 빠지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